시름하는 밭에서 농작물처럼 까맣게 타들어가는 한 남자. 밤과 낮 가리지 않고 흙에 기대어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더 큰 가난이 파도처럼 그를 덮치는데, 하지만 땀으로 일군 흙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나요? 열려라, 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실패를 무기 삼아 단단히 쌓아올린 그만의 경험이라는 나이테. 오랜 세월 인내하며 스스로 인생의 보물을 만들어냈다. 이 돈이 그냥 주렁주렁 달렸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시간으로 빚은 그의 보물 이야기. 한여름 태양을 삼킨 열매처럼 결코 식지 않는 열정으로 70살의 청년이 들려주는 농사의 정성. 인농의 아들에서 농사의 신으로 불리기까지 서우석갑부의 놀라운 성공기가 지금 시작된다. 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논과 밭이 펼쳐진 이곳. 전원일기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런 시골 마을에 서민갑부가 있을란가 모르겠네. 저기 아저씨야! 아저씨! 네, 혹시 여기 농사의 신 있다는지 아세요? 농사의 신은 서대편인데 저쪽으로 가면 있어요. 저기 동네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분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동쪽 가막산 밑에. 얘들아! 가막산이 저기냐? 어이? 마을 백구들도 안다는 가막산 자락.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뭐 찾겠다, 깨꼬리. 서민갑부를 찾아 나서는데, 여기 좀 보소, 어르신. 혹시 서우석갑부라고 아십니까? 네, 제가 서우석인데요. 찾았다, 깨꼬리. 횡령바람에 할아버지가 오늘의 서민갑부? 서민의 모습 제대로 시네요, 야? 땡볕에도 위풍당당한 검정검으신, 허리에 야무지게 매달린 정글도 이 구형 내가 접수해 쓴 게, 갑부의 카리스마를 더해줄 전지감이 없으면 섭하죠. 30년 단골 동네 이발관에서 엣지 있게 자란 헤어스타일. 일상 착용 도구인데, 이건 톱. 요거는 이런 잔가지들. 일상의 휴대품. 저 정도는 있어줘야 패션의 완성. 우리 갑은 백천리 스타일. 근데 이 구멍은 뭐요? 이제 바람이 통하면 좀 나을까 해서 한번 그냥 뚫어봤어요. 그냥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올여름 가장 핫한 농촌 패션이 될 것 같습니다요. 모루 농사하는데 손이 많이 가나요? 농사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이 머루나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건달 농사로는 최고다.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놀고 싶은데 다 놀고. 그러고 이제 어쩌다가 한번 게을르게 한번 나와서 그냥 쑥 둘러보고 꼭 필요한 거 이제 이렇게 가지라 좀 잘라주고. 그래도 잘 되는 게 이 머루 농사예요. 그래서 내가 표현한 게 이제 머루 농사는 건달 농사다. 뭐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건달 농사라고라? 저기 서우석갑부, 그럼 독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순식간에 땅 고르기에 나서는 서우석갑부. 스포츠카를 몰듯 트랙터를 자유자재로 운전. 상남자로 돌변. 60만 원 주고 제일 처음에 산 맛입니다 이게. 이까지 1,500평이야 뭐 도서 똥 먹기지요. 1,500평 혼자 사셨어요? 이까지 건 아니요. 누워서 똥 먹기고 한 10,000평 이상은 해야 조금 바쁘지. 건달 농사의 달인인지 농사의 달인인지 묘한 반전 매력이 계속되는 서우석갑부. 뭔가 일을 하긴 또 하십니다, 그려? 설렁설렁 유유자자 악착 같은 독한 인생. 갑부의 머루밭에서 찾긴 어려운 듯하다.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은 뭐요? 이 가래 이제 뿌려놓으면은 겨우내 이제 뿌리 받고 있다가 이제 봄에 이제 자라서 이제 한 1m쯤 자라면은 배서 그냥 그 자리다 깔아요. 이 호밀이 이제 썩어서 거름도 되고,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씨 뿌려서 이제 또 로타리 한번 쑥 둘러 놓으면은, 그러면은 또 뭐 쉽게 그냥 또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내 사전에는 농약은 없습니다. 이게 하얀 게 농약이 아니군요. 농약이 아니죠. 그런데 한번 먹어볼까요? 아이 그래요 한번 잡숴봐요. 아이고 먹는 것도 남달라요. 참말로 먹음직스럽게 드시네. 아주 과즙이 지대로죠. 어쨌든 내가 농사진 거니까 누가 먹어도 문제 없다. 자신 있다. 뭐 그냥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요 자신감 인정이요. 그 드넓은 머르반 일은 소일거리쯤으로 여기는 서우석갑부. 그날따라 도착한 것은 저 파란 차 와리에 그야말로 놀기 딱 좋은 곳인데 아무리 놀기 좋아도 이런 시골에 뭐 볼 게 있다고 이런 차들이 줄을 지어 들어온디야? 얼마나 의리의리하기에 뒤에 꼬리까지 데리고 왔쇼? 야? 여기 야영장인 거 아니요? 건달 농사 짓는 분이 이런 곳엔 왜 왔을까? 역시 하는 일 없이 어슬렁어슬렁 야영장을 배회하는 우리의 갑부. 아니 갑부의 손에 들린 저것은 술 아니야? 야 술 반갑다. 요 술 한 잔 보내드릴게.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뜬금없이 나선 야영객들에게 술을 권하는 갑부의 넋을. 우리 갑부 사교성도 정말 최고십니다. 제가 정성 들여서 잘 만들었습니다. 정성 가득하게 담근 주면은 진이나 줄 것이지. 또 이 맛을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맛이 어때요? 맛있어. 오, 맛있다. 맛있다. 괜찮으세요, 맛이? 네. 더 달콤하다. 일단 반응들은 다 좋구만요. 어떠세요, 사모님? 드시고서 평가는 좀 부드러워요. 부드러우시고. 네, 굉장히 깔끔하고. 예, 깔끔하고. 네. 좀 뭐 좀 보강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혹시? 아니요, 오히려 홍보만 잘 되면 예. 와인보다 더 깔끔할 수 아, 예, 예. 스위트 와인보다는. 네. 네. 공짜 술을 주고 감사 인사까지 하는 우리의 갑부. 이거는 무슨 술이에요? 이게 제가 머루 농사해서 직접 담근 머루줍니다. 그러고 보니 이곳에서 술을 들고 나온 서우석 갑부. 여긴 갑부가 운영하는 야영장 간이매장. 그런데 다들 뭘 사가나 지켜보니 하나같이 갑부의 뭐로 줄였다. 이곳이야말로 야영장 주당들의 방앗간인 셈인데 단연 간이매점 1등 효자 상품도 뭐로줄을 따라올 것이다. 아이 그렇고라면 그거만 찾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오? 어? 그렇게들 맛이 좋은 거요? 나도 모르겠어. 먹어보질 않았어. 한번 줘봐요. 먼저 번에 캠핑 왔을 때 사장님이 조금 주셔가지고 마셔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맛이 다른 데 거보다 좀 맛도 있고 그래서 가끔 와요. 손님들로 복적되는 매점은 비워놓고 야영장 곳곳을 청소하는 갑부. 그들 막 하나 없는 땡볕 아래서 뭔 고생을 이렇게 사서 하는지. 글쎄 저기 매점이나 좀 가봐요. 뭐 어차피 이 일대가 내 소관이니까 내가 해야지 뭐. 누가 해주겠어요? 아니 이 드넓은 초원이 모두 갑부 소유? 그 말씀 지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최대 30명이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간이 수영장과 제철 친환경 채소를 무료로 수확할 수 있는 텃밭까지. 야영장은 텐트 60사이트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니 요즘 같은 휴가철엔 예약은 필수 되시겠다. 역시 야영장에선 뜯어야지 맛. 빈틈없이 들어찬 텐트. 자 그렇다면 한 사이트당 요금은 4만원. 주말 평균 50사이트가 이용한다고 하니 야영장 한 달 매출만 총 1,600만원. 갑부의 모습이 더욱 위풍당당해 보입니다. 그게 이번엔 트럭까지 몰고 읍내 마실이라도 가는가 했더니 아니 근데 이 도착한 곳은 겨우 옆집? 보다 토마토가 먼저 보이네? 네. 아 여기 익모초도 또 이렇게 길러놓으시고. 뭐 가물다가 지금 머루 농사를 함께 짓고 있는 이웃 농가를 찾은 갑부. 싱싱해졌어요. 네. 회장님이 먼저 시작을 해주셔가지고 회장님 덕분에 우리도 머루를 심게 됐어요. 처음엔 네 농가가 했어요 여기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퍼졌죠. 그 네 농가가 이제 여기 흥섭이네, 우리 또 송경용 씨네, 김형곤 씨네, 김찬식 씨네, 5농가네. 네네. 예. 이 5농가가 이제 그래도 날 좀 이해들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참여하셔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파주의 적성에 개캔이에 이제 시작했던 5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농가들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하지요. 서우석 갑부의 권유로 머루 농사를 시작했다는 흥섭이네. 어우, 잘
잘 날렸네. 네, 올해 머루가 이렇게. 오자마자 서우석갑부가 향한 곳은 역시 머루밭. 작년보다 훨씬 좋네. 네, 좋아요. 이렇게 그냥 열매대로. 떼글떼글하고. 예, 예. 어? 어째 자신의 머루밭보다 이웃의 머루밭을 더 구석구석 살피는 서우석갑부. 아, 보이소, 마. 이래 실하게 남의 밭에 풍년이 들면은 내 아랫배가 좁아야 아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계전진 또 언제 해주셨어, 참. 이제 머루는 10일 됐어요, 10일이요. 내가 기술자가 아니라 이제 흥섭이 엄마가 기술자야. 이야, 참 근사하게 해놓으셨네. 우리가 어떻게 회장님을 따라가요? 아니야, 이봐, 이 참. 아따마 참말로 싱싱하게 억수로 잘생겼네. 아니, 돈이 그냥 주렁주렁 달렸네. 올해 제대로 풍년이 든 흥섭이네 머루밭. 그런데 공이며 고추며 다양한 농사를 지었지만 머루 농사를 짓기 전까지 형편이 어려웠다고. 그런데 여기는 또 논이 없어요. 일단 밭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회장님이 이제 머루가 그래도 수확이 좀 아니 머루가 이렇게 농가 소득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셔서 우리도 심게 되고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심어서 지금 현재로는 뭐 그래도 제일 좋은 농어촌의 이 수확이 제일 큰 수확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재배해가지고 자식들도 키우고 하셨어요? 그럼요. 다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요. 차도 끌고 싱싱 다니고요. 아이고, 마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평당 10,000원 수확은 되지요. 그러면은 이 노지작물 치고서 평당 10,000원 수확이 된다는 건 상당히 큰 수확입니다. 흥섭이네 밭으로 가서 함 따져봅시다. 흥섭이네가 통밭 6,611제곱미터에서 얻는 수입은 600만 원, 반면 3.3제곱미터의 만원의 수익을 얻는 머루밭 9,917제곱미터에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은 3천만 원. 흥섭이네 요즘에 뭐 한 일주일 후에 큰일 있으시다면서?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선행에서 들었어요. 네, 아유, 그러세요? 이제 모르는 좀 조금 더 있어야 따겠지만 이렇게 또 큰일 하신다 그래서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머루값 좀 그냥 미리 드린다고.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아유, 그래서- 제가 그냥 한숨 돌렸네요. 그냥 이렇게 머루값도 미리 주시고 그래서. 이게 200만 원씩 이제 400만 원입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큰일 났네. 머루 농사를 짓는 갑부가 또 다른 농가의 머루를 수매하는 이 상황은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요상타? 아주 그냥 머루에 대한 기술이 나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너스 드리는 거예요. 아유, 이건 어떡하죠, 이거. 회장님, 제가 한턱 쏠게요. 말 끝나기 무섭게 직접 기른 수박 대량이요. 아따 그럼 참 팔게도 생겼다. 그건 뭐 머루 전문가가 아니라 수박 전문가네. 그럼 직업을 바꿔요? 그러게. 네. 그러면 큰일 잘 치르시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세요. 네. 수학도 하기 전 큰 돈 쓰고 누구보다 기뻐하는 우리의 서민 갑부. 안녕하세요. 갑부의 등장을 반기는 또 다른 농가. 뭐들 하시는 거예요?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 보니까 잘 안 달려서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아. 지금 이제 나무에서 열매가 달리면은 이 순이 예. 이게 딱 멈춰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는 계속 멈춰 있는데 이건 계속 자라고 있잖아. 걸음 많이 주셨지 봄에. 이게 이 줄은 많이 유별나게 줬죠. 많이 주신 것 예, 같아. 많이 줬죠. 그러셨지? 얘 나한테는 거짓말 못해. 머루 입만 보고 걸음량을 맞추는 서민 갑부. 궁금증이 드디어 해결된 아저씨. 그냥 걸음들 욕심내서 많이 줘가지고 지금 이 밭이 칠소과다 상태네요. 예. 저렇게 이제 자란 거 가지 잘라주고 이제 금년 가을에는 내년 열매 걸음을 이제 안 주셔도 돼. 그렇게 해서 내년엔 아주 이쁘게 잘 달릴 겁니다. 와서 올 때마다 늘 전화를 하는데 그럼 오셔가지고 전부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머루에 대한 해결사 그런 역할을 다 하십니다. 알고 보니 건달농부가 아닌 농사의 신이었던 서우석 갑부. 올해 먹을 건 먼저 드릴게요. 네. 두툼한 돈 떠발을 건네는 우리의 서우석 갑부. 돈만 쓸어 다니는 최초의 서민 갑부 등장이 됐다. 네. 그냥 이렇게 주니까 뿌리는 것 같은데, 아, 그래 또 이 주변에 심은 농가들 뭐를 다 내가 사지요. 그래서 가을에 임박해서보다 그냥 미리미리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이제 주워놓는 거죠, 뭐. 어느새 머루밭에도 어둠이 찾아오고 돈다발을 뿌리고 다닐 만큼 대단한 갑부인데 집 구경 좀 해볼까요? 내 집에 왔다. 어이, 갑부. 저기 진짜 집으로 가자니까 그거 참 너무 뜸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저 파란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줄 알았더니 여기가 진짜 갑부의 집인 모양인데. 공손하시네요. 난 그냥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처해져 있는 여건에서 뭐 그냥 그렇지 나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그 흔한 TV가 그 평면 TV 이런 거 하나 없으시네요. 예. 그래서 한번 틀어볼까요? 나오죠 TV. 예. 나오고 말고요. 이렇게 해서 그림 나와서 그림 보면 되지 거기서 뭐 사람이 나오나 뭐. 자네 그림 봐. 그럼 되지 뭘. 아니 뭐 그렇긴 해도 잔뜩 기대를 했으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자 이제 이만큼 와보세요. 내가 침대를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어. 한번 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없는데요? 없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이게 내 침대입니다. 참 침대치고 엉성하죠? 그 공사판을 쓰는 그 합판이 있죠. 그걸 남줄 돈은 있고 침대 살 돈은 없다는 말씀? 다를 대로 다른 침대 모서리 이놈과 20년 넘게 밤을 보냈다고 하는데 나름 베개도 세트구만요. 내가 젊어서부터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한 6개월인가 이렇게 잤더니 언젠가부터 안 아파. 허리한테는 문제가 없어 전혀. 이웃 농가를 찾아다니며 돈다발을 뿌린 날도 어김없이 요 합한 침대 위에서 힐링을 한다는 서우석 씨. 어때요? 편하십니까? 참 편하다. 세상 나만큼 편한 사람이 있을까? 낮에는 몇백만 원을 머리밭에 뿌리고 밤에는 요 합한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이 남자. 양파보다 껍질이 더 많은 듯 까도 반전은 계속된다. 내가 생각하는 이 집의 개념은 우선 생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는 이 고정시설에는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냐.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밖에 몰랐던 그. 하지만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가난의 굴레. 나도 이 사과 파손을 한번 하겠노라고 경기도 이천 장원에 한 1800평 되는 나지막한 야산을 구입을 해서 그때 그걸 개간을 하러 처음에 들어간 겁니다. 이웃 그 지주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내가 한 개비도 못 팔아먹은 거예요. 사과 파손을 해야 되겠다는 또 꿈을 접어버리고 그때 당시 그 지역에 뽕나무, 양잠 이거를 한창 더 농사짓고 양잠들을 하고 그러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양잠 추산단지. 역시 또 주변에서 그런 걸 하니까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빚을 얻어 뒤늦게 시작한 양잠 사업. 하지만 값싼 중국산이 밀려들어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 주저앉아 울던 어느 날 시끄러운 소리에 주위를 둘러보니 염소떼 무리가 보였습니다. 그때 마침 이 매스컴에서 흑염소 육걸 교육하면서 선전을 한창 해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하고 주변의 시류가 같이 맞아 떨어져 줬지 않느냐. 짧은 순간이었지만 왠지 흑염소가 살림미천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염소 한 마리 가격은 5,000원. 모든 걸 잃어버린 저에게 그 돈은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재산과 맞바꾼 어린 흑염소 한 마리. 노인도 애들도 누구든지 기를 수 있는 온순한 동물이요. 질병에 강해. 그러니까 온순하고 사료비 안 들어가고 질병에 강하면 한번 해볼 만한 사업 아니냐.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배를 골아가면서도 쓰지 않았던 마지막 재산. 아내와의 상의 한 번 없이 덜컥 염소를 사버린 후 저는 더욱 염소 사육에 매달렸습니다. 이웃 농가의 도움으로 교배에 성공해 12마리에서 100마리로 그리고 500마리까지 큰돈 들이지 않고 농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흑염소 한 마리로
건강원까지 열어 가공에 눈을 뜨기 시작해 5,000원짜리 염소는 한 마리에 20만 원이 넘는 황금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흑염소 한창 이제 먹이고 돈도 이제 짭짤하게 벌고 그때 당시 이제 셀렉스라는 이 황소차, 즉 황소 한 마리 팔면은 트럭을 한 대 살 수 있는 이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배달을 그 차에 싣고 신속하게 이제 배달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때 참 돈을 잘 벌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서우석 씨. 그의 염려를 아는지 모르는지 야속한 비는 멈추질 않고 답부의 농원 주위를 감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바로 이때 염려했던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열일 제쳐두고 어딘가로 향하는 서우석 씨.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창구를 점령한 빗물. 한숨조차 토해낼 수도 없는 힘겨운 서우석 씨의 모습. 안에서 발만 구르고 있던 아내도 결국 참지 못하고 의문의 창구를 방문했는데 길을 지나가던 이웃 어르신까지 안타까워한다. 비가 많이 왔나 봐요. 예, 간밤에 많이 쏟아졌어요. 큐미요. 이 가문다고 배수 관리를 좀 신경을 안 썼더니 성인 발목을 훌쩍 넘길 만큼 침수 현장이 심각한 상태. 서우석 씨의 뒤를 따라 들어가 봤더니 뭔가 귀한 것이 들어있는 듯 오래된 자태를 뽐내며 줄지어 늘어선 옹기 항아리. 다행히 비가 선반 위에 있는 항아리를 삼키진 않은 상태. 이 항아리 속엔 과연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실질적인 교육이단 말이야, 이게. 다행히 저 안에까지 이제 물은 들어갔는데 와인 타기까지는 안 올라갔어. 그것만도 천만다행이야. 젊은 직원들과 서우석 씨의 아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여기서 조금 더 빗물이 고이면 선반을 덮치는 건 시간 문제. 점까지 설친 서우석 씨의 레이더망에 늦지 않게 발견된 것이 더욱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들과 직원들의 발빠른 대응 덕에 빗물이 거짓말처럼 빠졌다. 지금 뭐 포크레인들 많고 그래서 포크레인들 많이 파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 이거 만들 때 당시엔 포크레인은 있었지만 그거 쓸만한 그 재정적인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삽으로 25평인데 삽으로 다 파냈어요. 뭔가는 유럽의 와인하고 차별화해서 가자. 그 차별화하는 방법이 유럽에는 오크통이니까 우리는 옹기 항아리에 넣어서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게 초창기에 이제 옹기 항아리에 넣어서 이제 지금 숙성을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눈에 봐도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옹기 항아리들. 그리고 20년 전 처음으로 병주입에 성공한 와인들까지. 햇볕 하나 들지 않는 암석 창고 안에서 진정한 보물을 빚고 있었던 서우석 씨. 그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벅하고 감탄사를 터뜨리게 만드는 또 다른 그의 작품이 있었으니 열려라 모르주 짜자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와인 주산지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와이너리 대공개. 동공 확대는 기본이요. 입구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빼곡히 들어찬 오크통과 옹기 항아리. 그리고 숫자를 다 셀 수조차 없는 신의 물방울을 담은 와인병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와인 사업을 하면서 역시 국내에서는 배울 것이 그딴 하나도 없었어요. 프랑스, 독일 이쪽에 갔던 게 가장 인상에 남고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도 기회가 돼서 뭐 이제 호주나 이태리, 유럽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역시 이제 표준은 그 프랑스. 그러면서 저는 기본적인 체계적인 뭐 와인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부딪히면서 모든 걸 다 이제 깨우쳤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산으로 들러 어린 흑염소를 데리고 풀을 먹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염소를 많이 먹여 재산을 불리는 게 유일한 목표였던 어느 날. 그날도 탐스럽게 열린 산모루로 허기진 배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열매의 맛이
입안에 긴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사람 손길이 안 가는 이 산 중에서도 저렇게 탐스러운 보기 좋은 열매가 달렸는데 이걸 캐다가 밭에다가 내려다 심어서 사람 손길이 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모루가 달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충분한 소득 작목이 되겠다. 위험한 계곡이며 골짜기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과실이 좋은 산모루 나무가 보이면 어떤 곳이든 찾아가 저만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산주의 허락을 받아 표시를 해두었던 산모루 12그루를 옮겨 심었습니다. 흑염소에 이은 저의 두 번째 절실함이었습니다. 잘 달린 나무 12주를 표시를 했다가 그 이듬해 밭에다 내려다 심었어요. 근데 한 송이가 안 달리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산모루를 저보다 앞서 개량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고 열매를 기다린 지난 3년간의 과정을 그분께 털어놓았습니다. 서 선생님께서 갖다 심은 것은 모두 암나무입니다. 짝없이 홀로 자연의 당연한 이치를 몰라 흙탄 나무 탓을 하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구나. 머루가 탐스럽게 열린 그분의 넓은 머루밭을 보니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1,500주를 1,500원씩 주고 1,500평짜리 밭에다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지금도 그 묘목값이 1,500원이야. 그냥 속된 말로 바가지를 험박 썼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근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분이 20여 년 동안 온갖 각고 끝에 하나의 어떤 뭐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분한테 대한 보답에 대한 이의 아닌가. 대나무처럼 쑥쑥 잘 크더니. 하지만 빚까지 얻어 3년을 가꿨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기다리던 열매싹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처음 심는 나무 그리고 이듬해 봄 농부가 돼서 과도한 흑염소 축분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추위를 이겨낼 강한 묘목이 아닌 콩나물 같은 약하디 약한 묘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돼. 어딘가 살아남은 놈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매던 끝에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5그루의 묘목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겐 그 어떤 금은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결코 우리 파주적성에 이 살아남은 5줄 가지고 다시 재도전을 해서 기필코 소득작목으로 총착시키고야 말겠노라는 어떤 사명의식. 그래서 그 5줄을 가지고 다시 번식시켜가면서 재도전을 한 겁니다. 생존율 0.3%의 산모루 프로젝트.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없었다. 묘목 번식 노하우 공개. 묘목을 번식하는 삽목하는 방법인데 삽목에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라나가는 상부고 요게 잎이 나왔더니 이제 기부고 기부를 땅에다 꼽아야 되니까 이렇게 45도 각도로 대각선으로 이제 자릅니다. 1마디, 2마디, 2마디 위에서 눈에서 1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빗자른 데를 땅에 꼽는데 바로 이 빗자른 데서 수분이 올라올 장소를 넓혀주고 그리고 요 기분 눈에서 뿌리가 이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꽂는 방법을 요 눈을 위에 하늘로 보고 이제 이렇게 꽂는 거죠.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제 이 눈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묘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름철에 하는 거는 한 잎을 남겨놓되 잎을 반을 잘라요. 그래서 수분 증발할 면적을 지울게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또 이렇게 꽂아요. 그런데 이거 보고 이제 녹지삽목이라고 그럽니다. 같이 이제 주변에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머루를 내다 팔면서 주머니 돈 들어오는 게 솔솔 보인단 말이죠. 이게 이제 농가들이 이제 한 농가, 2농가 이제 참여하기 시작한 게 우리 요 개킨리 부락에서 5농가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49농가가 참여를 해서 명실공히 이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그 협업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0.3%의 성공률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5,000제곱미터 밭을 머루나무로 꽉 채운 서우석 씨. 서민 갑부도 맞고요. 독한 인생도 확실히 맞습니다. 야들아, 이 탱글탱글 이쁘게 긁으면서 와 이리 우리 갑부 속을 태웠네. 그래도 이리 보니까 억수로 이쁘구만. 농장에서 갓단 신선함이 살아있는 머루가 향한 곳은 갑부가 운영하고 있는 머루 가공 공장. 방금 머루밭에서 한여름 햇살에 선텐을 끝낸 까맣게 익은 머루는 세척 후 곧바로 기계에 투하. 고생 끝에 머루 생산에 성공했지만 포도와 달리 껍질이 얇고 수분이 많아 유통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 생머루 판매에 걸림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건강원을 하면서 1차 생산은 물론 가공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서우석 씨. 갑부의 온몸 구석구석 땀과 눈물로 새겨진 문신 같은 경험이 있었기에 머루 가공 공장을 세우는 것에 큰 발판이 됐다. 농사만을 해가지고는 우리 농업인들이 대우받는 삶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가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농산물은 그때 생산하면 그때 바로 팔아야 되는데, 가공을 해서 창고에다가 싸놓고 연중 필요할 때마다 분산 출하를 했을 때 적정 제값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머루주가 제맛을 내기 위해선 술을 담그는 시기와 온도, 냉각 과정까지 각 단계마다 필요한 조건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럽 등 와인 주산지를 돌아다니며 그곳의 가공시설까지 배워와 갖추게 됐다. 흑염소 따라다니고 머루 심으러 다니고 유럽까지 다녀오고 참말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49 농가의 머루를 다 이제 수매를 하고, 또 그 농가들은 이 공장을 보고 또 열심히 농사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농가들은 연중 판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다 수매해가지고 이제 팔아주니까. 머루 가공품이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은 바로 49 농가 모두 친환경 재배로 머루를 기른다는 점이다. 친환경을 고질스레 지켜온 49 농가 머루를 전량 수매한다는 서우석 씨. 도대체 그 금액이 궁금하다. 자, 그렇다면 계산 들어가 봅시다. 우선 머루 재배 30년차 흥섭인의 3천만 원, 머루 재배 3년차 봉식신의 500만 원, 머루 재배 1년차 영일신의 5천만 원까지. 재배 기간이며 밭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연간 갑부가 수매하는 금액만 무려 15억.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캔에다가 담아가지고 창고에 이제 차곡차곡 잘 쌌어요. 잘 싸놓고 그 다음 날부터 뻥뻥 터지는 거예요, 이 창고에서. 완전히 식은 다음에 창고로 옮겨 쌌어야 되는데, 그냥 일 빨리 하려고 농사 일하는 것 모양 식기도 전에 옮겨 싸서 착착 싸다 보니까는 이게 발효가 되면서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농가들의 이제 그 머루를 받아서 가공한 거를 뭐 거의가 다 그 해는 그냥 물어줘야 되는 뭐 이런 현실까지도 나오고. 산 넘어 산이라고 머루 와인 만들 때 뭐 재밌는 얘기 혹시 없습니까? 머루즙 공장을 지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냈더니 이게 이제 통과가 됐어.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내가 머루즙 공장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머루즙 공장을 지으라고 이게 나왔단 말이죠. 군청에 이제 담당 직원한테 이제 들고 나갔어요. 담당자가 말을 못하고 한참 동안 그냥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회장님, 내가 솔직하게 대답을 할게요. 자기는 머루주라는 소리는 여러 번 들어봤어도 머루즙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걸 글씨를 필경 잘못 쓰셨다고 내가 판단을 해서 그냥 내가 전화도 안 드리고 그냥 즙을 고쳐가지고 주로 고쳐서 상부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데 내가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머루즙 공장 할게. 그래서 팔자에 없는 머루즙 공장을 하게 된 겁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된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은 즙이라 하는 글자의 받침을 고쳐서 주가 됐다는 웃지 못할 사연. 황당하면서도 참 신선하다.
팔자에도 없던 와인까지 생산하게 됐지만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 갑부들의 특징이라면 공통된 특징. 그렇다면 이곳에서 만들어진 가공품은 어떻게 판매가 될까? 이미 바다 건너 일본, 중국, 미국까지 진출.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마트부터 홈쇼핑까지 안 팔리는 데가 없다. 첫 만남에서 진한 인상을 남긴 런닝 패션 등장. 하지만 배송 나갈 물량을 체크하는 그의 눈빛은 날카롭다. 양복 입은 대기업 CEO보다 만 배는 더 멋져 보인다. 저기 그래서 오늘 판매금 얼마나 되는 거요? 이제 그러죠. 98박스. 아니 그래서 갑부가 오늘 번 돈은 얼마나 되냐고요? 이게 965만 원어치요. 많지 이제 어저께도 나갔고 내일도 또 있고 이제 요새 주문이 아주 곧잘 들어오네. 이거 뭐 10번만 나가면 9,600만 원인데 뭐. 하루 매출 약 1,000만 원. 파주에서도 외진 시골 마을에 이런 숨겨진 금광이 있었다. 조심해서 갔다 와. 직원을 대하는 모습에선 차조심, 운전 조심 걱정하는 영락없는 할아버지 되시겠다. 보낼 건 보내고 가공품 연매출 체크 들어가보죠. 한 해 생산 와인만 10만 병, 3,000원에 판매되는 머루죽 100만 103억, 그 외 가공품 2억, 연간 총매출 20억. 이제 좀 한숨 좀 돌리나 싶었더니 다시 밭으로 돌아온 서우석 씨. 옥수수를 이제 봄에 심고 그렇게 해서 옥수수 따먹고 비고서 이제 그 고랑에다가 이제 이렇게 들깨를 심으면 이제 이것도 가을에 수확해서 이제. 그러니까 땅을 허투루 놀리시는 법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60년대 초반 우리나라 농업 근대화 시절 그 초창기에 그때는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한치의 땅이라도 놀리지 말자.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듣고 실천하고 이제 자라온 사람이라 어느 구탱이 하나 비워놓으면은 내 사전에는 큰일 나죠. 염소 한 마리로 시작해 거칠고 메마른 땅을 개간하며 재산을 불린 서우석 씨. 그의 인생 기본 철학은 쓰임새, 자투리 땅 활용에도 적용된다. 이게 산마늘, 또 이게 이제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건데, 이게 왜 또 이제 명이나물이라고도 그러죠. 이건 한번 부러지면은 그 해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나 나와요. 그래서 전 그 작물들도 특성이 다 달라.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들은 물론이고 텃밭 곳곳 고소득 작물을 기르는 서우석 씨. 이 정도면은 반찬 충분히 해먹지. 오, 그게 우리 농사꾼들이 바로 이제 이모새에 이게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 농사꾼으로서 이제 그냥 천직으로 또 늘 주변에 그냥 이렇게 빈 땅 있으면은 사부로 매사 끄적끄적 퍼서 또 뭐 씨앗 심고 또 모종 심고, 그게 그냥 우리 농업인들이 사는 천직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 손대는 족족 야무지게 키워내는 서우석 씨. 먼지 쌓인 두툼한 무언가를 꺼내드는데요. 이게 뭔가 했더니 30년 넘게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리해온 영농일지 되겠다. 농사의 신이 되기까지 땅에서 울고 웃으며 흘렸을 갑부의 진한 땀이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이 7월 25일이죠. 97년 7월 25일 날, 이날 날씨가 더웠네. 34도까지 올라갔네. 98년 7월 26일 날, 장모님 생신이네, 이날이.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장모님 생신이네요. 7월 26일 날. 화투짝도 아닌 것이, 통장도 아닌 것이 갑자기 뭔가를 줄 세워 보여주는 서우석 씨. 또 뭘 보여주시려고요? 생각해야지 뭐 나와라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때 팍팍 튀어나올 때 그거 이제 놓치지 않고 이제 즉석즉석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어떤 아이디어 모음집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지금 이 순간 영농일지로도 부족해 적어온 수천만 50권. 한 줄 한 줄 70살 인생의 지혜가 녹아있다. 그런 땐
농장을 습격한 한 무리의 아이들. 누군가 했더니 아들, 손자, 며느리, 딸과 손녀까지 서씨 일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심판하고 선수 등장하겠습니다. 체육대회라도 열렸어요? 야, 그놈 밤술같이 잘 컸구나. 맞선주 재현이와 할아버지의 불바디 씨름 경기 한판. 선녀들의 요란한 응원을 받으며 등장한 우리의 서우석씨. 시작. 69 할아버지와 8살 손자 재현이의 팽팽한 한판 승부. 노련한 기술력이 할아버지의 무기라면 젊은 피 재현이의 무한 공격도 만만찮다.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접전이 펼쳐지는가 싶더니 불바지로 유로크로 쓰러지는 서우석씨. 할아버지의 몸개그 한판에 구경하던 가족들 지루할 틈이 없다. 혼자 바보 할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 속에서 지금처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즐거우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렇게 해서 또 사람 사는 멋이지 뭐. 더 도시에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몸풀기 씨름이 끝나고 한자리에 모두 모인 개현이 서신의 가족. 어이구, 다들 어디에 숨어있다 나타나셨대요? 외손녀 다연이, 효원이도 한자리씩 차지하고 오늘의 저녁 메뉴는 할머니가 야심차게 마련한 샤브샤브 요리. 이때만큼은 농사의 힘도 갑부도 아닌 손자 손녀의 재롱이 그저 즐거운 평범한 할아버지가 된다. 막내 손자 8살 재현이는 언제나 할아버지 오른쪽을 차지 할아버지의 비타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비스 정신 투철하고 진정한 분위기 메이커 재현이. 손녀 승현이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도톰한 고기 한 점으로 할아버지 마음을 공격하고.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공정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버지를 도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아들 충원 씨. 그동안 아버지 해오셨던 거 정말 더 발전하고 계속시켜서 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 머루 두서라는 상표로 세계 와인하고 한번 경쟁을 해보자. 거기까지 한번 도전해서 챔피언 벨트를 차지해 줬으면 창업주로서의 이제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지요. 네. 챔피언 벨트를 따기 위해 또다시 밭으로 향한 농신갑. 오늘도 너른 밭을 종횡무진 다니며 자식 기르듯 머루를 돌보고 있다. 마침 오늘은 잘 익은 머루를 첫 수확하는 날. 흑빛 진주마냥 주렁주렁 열린 요놈들이 첫 수확 목표물. 근데 혼자 농사를 다 한다던 우리 갑부의 머루밭을 습격한 사람들이 있다. 알록달록 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 만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모습으로 나 좀 나가쇼 하고 그 사태를 뽐내고 있는 머루들. 이건 여기 주인 얼굴보다 더 잘생겼네. 갑부 말 한마디에 머루밭을 휘감는 체험객들의 웃음소리. 입담까지 좋은 우리의 서우석씨. 머루 따는 법부터 잘 익은 머루를 고르는 방법까지 체험객들 쥐락펴락하고. 아주머니, 이것은 농신의 머루 먹는 법 아니오? 말도 못해줄 만큼 한 입 가득 머루를 드시는데 맛이 어때? 아우, 새콤달콤하니 너무 맛있노. 8월부터 시작되는 한 바구니에 10,000원 머루 따기부터 와이너리 투어의 와인 만들기까지 멀게만 느껴졌던 농촌에서 도시인들도 거부감 없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관광 농촌을 만들고 있다. 이 시골 백현리까지 설마 중국 관광객들이 접수를? 서우석씨의 와인이 중국까지 진출하면서 최근 대규모 중국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가 되고 있다는데 와인을 직접 병에다 붓고 코르크마개까지 눌러주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내가 직접 만든 와인 한 병이 뚝딱 완성된다. 특히 서우석씨의 자랑 와이너리는 일단 카메라부터 들이대게 만드는 관광 상품이 된 지 오래. 여기를 찍고 저기를 찍고 심지어 막 찍어도 멋진 사진 완성! 관광을 끝낸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르르 몰려가는 이곳은 어디? 한 줄로 기꺼이 길게 줄을 서 종이컵 가득 와인을 맛보는 사람들. 주당들에겐 한 잔의 시음으론 부족할 듯. 무한 리필되는 시음 와인에 여기서도 원샷, 저기서도 원샷. 온몸으로 와인의 깊은 맛을 표현해주는 아저씨까지. 입안에서 머루가 하나하나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好吃无比。平时我不怎么喝酒，但是这个普通葡萄酒呢，喝起来还是比较甜的，还是比较好喝的。 일단 맛을 보면 지갑을 열게 된다는 갑부의 와인 맛. 전국 각지로 팔리는 양만큼 이 작은 시음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양의 와인이 팔리고 있다. 쉴 새 없이 긁히고 영수증을 토해내느라 바쁜 카드 기기까지. 이쯤에서 체험객으로 버는 매출을 계산해보자.
한 사람당 10,000원 체험 프로그램인 머루 따기, 12,000원짜리 와인 만나기, 3,000원 와이너리 투어도 평균 10,000명이 다녀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인근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사계의 레전드 농사의 신을 만나러 이곳을 방문했다. 미래의 농사의 신이 될 꿈나무들의 방문에 유독 정성인 서우석 씨. 작은 것 하나라도 알려주고 싶은 농신의 마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아이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서우석 씨가 달려온 곳은 머루 재배를 이제 막 시작한 영일 씨 부부 농가다. 경험이 없어서 별이네도 너무 걸음을 많이 줬어요. 많이 주면 좋을 줄 알고. 하긴 뭐 첫 수가 많으니까 뭐 또 그냥 욕심껏 주셨겠지 뭐. 보자나도 뻔해요. 예, 목장을 하다가 목장이 좀 힘들고 그래서 이거로 다 바꿔봤어요. 머루로. 그래서 이게 뭐 심어 놓으면은 그렇게 크게 큰 손 안 가고 그렇게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서 회장님이 권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냥 먼저 계약금을 드릴게. 네. 아직 소매를 결정할 만큼 과실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하지만 귀농을 막 시작한 영일 씨 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기꺼이 계약금을 건넨 서우석 씨. 앞으로 더 큰 돈 버시길 서민갑부 제작진도 응원하겠습니다. 또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아주 딱 맞는 작물입니다 이게. 그냥 이 관리하는데도 큰 기술 없고 기본적인 요령만 이제 한번 얘기만 들으면은 누구든지 이제 다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나하고 계약 재배를 하면 돼요. 나하고 계약에 의해서 농사를 해서 납품을 하면은 귀농인들이 안정적인 농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계약해 주실 거예요? 아, 해야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원료가 좀 부족해지는 사항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고 그래야 돼서 계약 재배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방송 보고 사람들 좀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 이거. 예. 저기 귀농에 뜻 있는 분들 내가 책임지고 수매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기술 책임지고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믿고 오세요. 믿고 오시.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 다 오면 안 돼요. 그건 내 능력이 안 되고. 들으셨죠? 선착순 10명 안에서 받겠습니다. 49 농가의 머루를 다 수매하고도 머루가 부족하다는 서우석 씨. 그의 와인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20년 넘게 유럽에서 신의 물방울 와인을 공부한 전송환 소믈리에. 칼끝처럼 날카로운 미각을 갖고 있다. 독학으로 와인을 배워 옹기 항아리부터 와이너리까지 성장시킨 독한 인생. 하지만 한 번도 전문가의 방문 진단을 받지 못했다. 그냥 저도 대한민국에 이 정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와이너리는 지금 처음 봤고요. 개인 소유로서 이 정도 지금 규모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얼핏 보면은 론이나 아니면 프랑스 부르고뉴 쪽에 소규모 양조업자를 장인들이 만드는 그런 샤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평가를 받아볼 와인이 준비되고 오래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와인. 우선 평가를 받아볼 와인은 10년간 와이너리에서 숙성된 와인이다. 와인을 따르는 직원의 손도 긴장되긴 마찬가지. 빛깔과 향을 꼼꼼하게 살피는 전문가. 시각, 후각까지 사로잡아야 진정한 와인이다. 근데 좀처럼 쉽게 평가를 내리지 않는 소믈리에. 아이고, 맛이 어때요? 어? 프랑스 남부 쪽에 론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르나슈와 시라가 블렌딩 되어 있는 굉장히 밸런스가 지금 잘 맞았습니다. 일반 블라인드 테스팅을 한다면 소믈리에들이 이걸 마시게 되면 머루라고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주 좋습니다, 진짜. 아마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적어도 한 4, 5만 원대는 가지 않을까요? 최저 가격. 다음 라운드에 오를 선수는 바로 20년을 낡은 지하 저장고에 보관돼 있던 와인. 니도 저장고에서 일이 나오는 날이 있을 줄 몰랐지?
가부의 독립된 관리를 받을 만큼 귀한 대접을 받던 녀석인데, 자, 한번 평가해 보세요. 아까 와인하고 정말 확연하게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아까 와인이 중앙부터 이쪽 헤드리 쪽으로 보라색을 많이 띈 퍼플 톤이었다면 이 와인은 보시다시피 벽돌색, 즉 나무 색깔이 은근히 나거든요. 이거는 바로 이 와인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공기를 만나서 반응을 해서 나오는 10년 이상 된, 즉 장기 숙성을 해야지 나올 수 있는 색상입니다. 테스트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만큼 향도 맛도 그의 칼날 같은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묘한 웃음을 남긴 채 입안 가득 맛을 음미하는 전문가. 도저히 어떤 감정인지 읽을 수 없는 또 한 번의 웃음. 적어도 이 와인은 만든 지가 아마 15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상품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상품입니다. 병당 가격이 한 30에서 50만 원. 그리고 빈티지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포트와인이 15년 이상 숙성된 포트와인이라면은 개인 소매가가 거의 100만 원을 호가일 겁니다. 굉장히 좋은 와인이면서 그만큼 또 가격이 비쌉니다. 우리나라 뭐로 가지고 이 정도 와인을 만들어내셨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와인. 가마뒀던 폭풍 칭찬을 쏟아내는 전문가. 그렇다면 전문가 최종 우석 씨 와인 가치를 따져보자. 비밀 저장고 와인과 터널 와이너리 와인 합계 60억. 서우석 씨의 총 자산을 따져보자. 캠핑장과 와이너리 체험 시설이 포함된 동원의 부동산 50억, 머르바 15억, 공장 시설 및 지상 건물 30억, 숙성 중인 와인 최소 50억 이상, 무려 146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소박하기만 했던 그의 패션이 달라졌다. 천사 같아요. 너무 멋져요. 옷이 날개란 날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구두쇠 갑복께서 검정 고무신 대신 빨간 양복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새 옷을 입고 신사의 품격을 보여주는 서우석 씨. 할아버지와 깔맞춤 제대로 하고 나선 승현이 손님들에게 음료 대접하며 할아버지와 함께 농장을 이어나갈 깜찍이 귀요미로 나섰다. 진짜 안 오셨어요. 과시보단 실속을 강조하며 헛된 것엔 눈을 돌리지 않고 정직한 땅의 힘을 믿으며 70평생을 살아왔다. 69살의 작은 거인 서우석 씨.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에서 영원한 청년으로 그를 기억하고 싶다. 하지만 앞으로 나가. 저는 부딪혀라. 부딪히면서 해결해라. 부딪히면서 어떠한 지혜가 생겨나는 거고 산지식이 쌓이는 거고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일궈내라 라는 게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시생들의 먹거리 천국 노량진. 포장마차에서 갑부가 된 사람이 있다. 포장마차 갔다가 이동한 데가 있거든요. 월 매출 9천만 원. 노량진 먹자 골목을 평정한 3,500원 쌀국수집의 비밀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두 사람도 힘든데 심지어 그분은 외국인이거든요. 쌀국수로 인생 역전. 마이씨의 떡소리 나는 대낮 성공법. 네, 또 많아요.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